네, 고전문학사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지난 수업 복습 늘 하듯이 하는데 이제 요거 퀴즈 형식으로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새로 이제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 퀴즈 풀이가 나중에는 이 지난 수업 복습을 대체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아직 퀴즈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가 이제 퀴즈를 내게 되고 목요일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퀴즈 풀이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퀴즈의 형태는 계속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메인은 악부시입니다. 그죠? 악부시에 대해서 이거 느낌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한자를 보시면 음악 악자니까 별로 그렇게 안 좋은 느낌의 뭔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기 우리 악부시 다음에 다음 주에 고시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난 시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이번 주에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지난 시기 마치면은 뒤에 건한 시기부터 당나라까지 위진남북조를 거쳐서 당의 전반부까지를 포괄하는 아주 넓은 중국 문화사에서 거의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 시기 마무리를 한번 짓고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한산문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여기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죠? 과신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자가 동사라는 거죠, 그죠? 예, 과오를 지적하다, 잘못을 잡아내다, 진나라의 잘못을 내어서 논한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과진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한나라에서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신하 중에 특히 이제 가희가 올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뒤에 한나라 황제들이 이 과진론을 금과 옥조로 삼고 이거를 잘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희의 과진론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론문의 형태, 상소를 해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올리는데 그 중에서도 내용이 아주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체 자체도 탄탄했기 때문에 문학 작품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해서 우리가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서한 산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사기이주요. 이거 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사마천. 네, 사마천. 이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기 같은 경우에는 단대사가 아니죠. 단대사는 한 왕조만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왕조를 쭉 이렇게 쓴 역사서인데요. 특히 이제 처음으로 기전체를 도입했습니다. 기전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 봉기, 세가, 서, 표, 열전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기전체 중에 대표가 사기, 그 다음에 한서인데 한서에서는 요런 게 좀 바뀐다고 했죠, 그죠? 이름이 바뀌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표는 남는데 이제 열전도 남고 그죠? 요런 것들이 이름이 좀 바뀌거나 사라지게 되는 예. 그게 이제 한서에서는 나중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봉기하고 열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봉기하고 열전이고 특히 이제 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에 강한 개성을 불러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장 자체가 굉장히 생동하는 문장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전기문학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하고도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상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서한산문에 정론문이 책으로 편찬된 경우가 여러 개 있었죠. 신자로 시작되는 거 여러 개 있고, 그죠? 근데 그 중에 중요했던 거를 저희가 뽑아왔는데, 과진론이 들어있는 가희의 신서, 그리고 유가사상의 이론을 도참설, 그죠? 요런 거 연결해가지고, 한나라 황실, 유씨 집안의 황위를 잇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춘추번노 있지요. 동중서 굉장히 유명한
거의 이 당시 최고의 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요거를 이제 저작을 했다 알아두시면 되고, 황관이 쓴 소금철에 대한 토론 염철론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이게 이제 유가하고 법가가 당파 싸움처럼 막 뭐 토론을 하는데 막 자기 말로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게 한보의 대화체가 개량된 형태로 이제 나온다. 문학적으로는 그런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한 제후국 중의 제후국 왕 중의 하나였던 유한이 무엇을 편찬하지요? 마치 여부리가 여시춘추를 편찬하듯이 자기 식객들을 모아서 백과사전식의 그런 여러 사상이 담긴 책을 편찬하는데 회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회남자는 특히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인용이 되는,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동안 산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약간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산문이 이제 변료체화된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산문의 특징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보의 수법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안 산문에서는 왕충의 방대한 백과사전류의 저작 어떤 게 있습니까? 논형이죠. 요것도 이제 논형입니다. 그런데 논형은 처음에는 고평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송나라 때 저평가를 받다가, 예, 이 이후 현대에는 다시 또 이제 현대 공산주의 이론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평가를 받게 된 이런 평가 면에서 약간 부침이 있었던 거, 요런 거 이제 재밌게 저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기 한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한 줄 한 줄이 이제 각각 이제 대응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봉기 대신에 요걸 이제 제기라고 했고, 표는 그대로 왔죠. 예, 서가 지로 바뀌고, 그리고 열전이 왔고, 세가가 사라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마천 자신의 굉장히 감정적인 어투의 문장, 개성적인 문장의 구사 요런 게 두드러진다. 그래서 문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한서는 마치 학술서를 쓰듯이 객관적이게 그리고 충실하게 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음, 뭐 기세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쵸? 어, 그리고 뭐 질박하고 산만한 이런 경향도 있고, 반면에 한서 같은 경우에는 한부의 영향을 받고 해서 동안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부의 어떤 수법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언어 자체가 우아하고 대꾸를 중시했기 때문에 뭔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요거는 이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요 둘째 줄 각각 이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박한 이런 문장의 형태 때문에 고문이 중시된 시기에 요게 이제 재평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당나라 고문운동, 그리고 송나라 이어지는 고문운동, 그 시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 이전까지는 한서가 더 중요시됩니다. 이유는 역시 뭐 이런 문체적인 특징 이런 때문이겠고요. 대부분 이제 보면은 옛 기록에 근거한 것이나 때로는 이제 잡된 얘기도 채용을 해가지고 어떤 학술적인 저술로 보기에는 약간 좀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서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표현이 아주 정연되어 있고 정확하고 빈틈없이, 그래서 학술 서적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가 보다 문학적이고 그죠? 반면에 한서는 더 짜임새가 있고 세련되었다. 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아마 다른 시험에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늘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제로 요 두 개 사서는 여러분이 중국 고전문학을 전공하신다면은 계속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특히 이제 진한 이전의 시대를 다룬다든가 진한 시대를 다룬다면은 사기 한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속 인용을 해야 돼요. 제가 그쪽 공부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 시대를 걸쳐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인데 어,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대 이전 공부를 하면은 뭐 이거 없을 두 개 이제 공부 안 하면은 인용을 할 그런 문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헌적인 가치가 뛰어난 그런 두 문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악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악부 이거 한자 보세요. 음악 악자고 부서는 부서를 나타냅니다. 부자. 부자는 부서를 나타내서 자재부, 인사부 할 때 그 부자예요. 그래서 음악을 관장하던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음악을 관장하던 관청의 이름. 근데 이렇게 음악을 관장하던 관청의 이름이 있었던 걸로 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그때 여러 지방에서 민가 요런 것들을 채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마치 시경 만들 때 이 채시제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건데 중간에 이런 게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이제 진 이전에도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런 게 있었던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라 때 오면은 요게 이제 문헌상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경에서 나오는 채시제도하고 조금은 다른 것은 이때는 아무래도 후대로 오고 여러 가지 문물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요런 것도 했다고 그래요. 작곡을 직접 해서 어떤 행사 때 노래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당대 최고의 음악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악부시에서 다루는데 나중에 고시에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악부가 무엇인가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노래의 가사다.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악부라고 하다가 악부시로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부라고 해도 되고 악부시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특히 이제 악부시의 경우에는 노래하고 떨어져서 시로서만 기능하게 됨을 더 강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책에 있는 이 인용문 중요해서 제가 통째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어떤 일이 실제로 악부에서 진행이 되었는지가 그리고 악부의 어떤 설치 배경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무제 때라는 얘기예요. 제사의 예를 정하고 그죠? 악부라는 관청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시를 채집해가지고 밤에는 이제 그걸 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의 민요를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또 비슷하게 또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연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연년 같은 사람은 이제 음악 쪽을 관장을 했고 가사, 그러니까 시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사마상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사를 짓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9장의 노래를 짓게 하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악부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기능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바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악부에 조금 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